자, 그리고 이거 뭐야? 마삼중 전문가. 왜 황희두 이사가 마삼중 전문가죠? 전문가라고 하긴 뭐한데 마삼중이 뭐예요, 근데? 마이너스 삼선 중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여러 몰랐어요. 나 아, 혼자 빵 터진. 구기자 알고 계셨어요? 마이너스 아, 삼선? 알고 있죠. 되게 유명한 아, 영화인데. 그래요? 별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마삼 맨날 중진, 언론학자시니까. 네. 마삼중님. 예. 마삼집도 있어요. 아, 누굽니까, 그건 또? 마삼즙은 네. 즙을 짜는데 네. 사실 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거긴 합니다. 예. 뭐 이게 누가 뭐 조롱을 하고 이렇게 딱지 붙이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비판 저도 이해하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정치를 게임처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제가 프로게이머 출신 아닙니까? 네, 맞아요. 게임의 세계관으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보면 전략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도 그냥 수를 하나씩 둔 거고 아. 마삼중은 본인이 마이너스 3선인데 네. 이해찬 대표님이 7선입니다. 일선. 종합 10선 차이예요. 네. 근데 거기에 막 훈수를 두고 있더라고요. 게임의 세계에서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 동네 축구도 못하는 사람이 손흥민 선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예. 저 마이너스 3선 중진이라고 한 건데 아, 거기에 이제 그 평소에 민주진영한테 감성팔이한다, 막 즙짠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죠. 민시비법이나 이런 거 막 까잖아요. 네, 네. 근데 본인이 그 막 몇 번 울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그 본인이 우는 거는 그 지지자들, 소위 팸코에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냐? 민주당이 우는 건 감성팔이고 네. 본인 그 이준석 대표가 우는 건 진정성이냐? 그래서 저도 마삼집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셨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를 찾았어요. 막 자주 가요, 대구. 시장을 그쵸. 주로 가고. 그거 장어, 붕장어한테 물리기도 하고 이러시잖아요. 자주 가시던데 대구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뭐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급하구나. TK 지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한 여론조사 결과가 16%나 빠졌다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급하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도 어쨌든 TK 쪽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 TK가 많이 좀 그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저러고 있구나. 아, 그렇게. 구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만남을? 그러니까 이제 국힘의 전통 지지층이 이제 그 이명박층이 있고요. 친이명박층이 있고 예. 친이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박층이 있는데 이미 사실 친이 쪽은 꽤 끌어왔어요. 사실 여러 가지 인사를 통해서도 사실 끌어왔고 다만 이제 친박 부분이 사실 여전히 빠져 있는 건데 왜냐하면 지난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사실 거의 등을 돌린 상황이었기 그랬었죠?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친박 지지층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내부 지향적 통합 행보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근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 지금 말씀하신 건 내부 지향적인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황희두 이사가 잠깐 얘기했는데 한 이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TK 지역에서 많이 빠졌단 말이죠. 서울에서는 상당히 또 올랐어요. 몇 퍼센트 약간. 그런 현상을 보면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두 사람이 만남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도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사실 거의 미미하다고 보고요. 예, 그냥 상징적으로는 뭐 그런 행보를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정치적 행보를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예. 실질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거의 미미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뭐 어쨌든 간에 그 친박 지지층들을 최대한 달래려고 하는 사실 정치 행보인 거니까요. 아, 그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뭐 파급력이 있거나 아니면 전체 여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선거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영향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안 나설 것 같으세요? 안 나설 것 같으세요? 저는 안 나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밑에 최경환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출마 준비하잖아요. 유영아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지는 그렇죠. 이제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국힘하고 어떤 조율이 있을지는 이거 이제 좀 봐야겠지만 그분들하고는 충분히 어떤 정치적 조율은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지 않겠어요? 만약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게 되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최경환이나 아니면 유영아라는 이분들이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는 면 TK 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지금 검찰 출신이나 윤석열 측근들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TK에 출마한다면 결국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어쨌든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그렇게 만나는 거니까 사실은 뭐 그런 식의 그 정치적 선택을 할 수는 있죠. 그 친박의 핵심 인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몇 명 이렇게 해주고. 지역에 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이제 뭐 그 유영아 변호사에 대해서는 뭐 공천에 대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고 그다음에 대신 뭐 친박 지지층의 결집들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봅니다. 자, 일단 뭐 이준석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황희두 이사 마삼중을 탄생시키신 분이시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행보 보면 상당히 좀 오락가락 행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마치 신당을 차릴 것처럼 하다가 들어갈 것처럼 하다가 애매모호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뉘앙스도 남겨놓고 또 신당 창당을 위해서 불도 지피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인요한 네. 이제 혁신위원장을 해서 뭐 거의 영어하고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또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었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설전 또 뭐 복집이었나요? 거기서 또 네. 시끄럽다고 하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이런 행보를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 하고 있다. 전형적인 그 게임할 때 예. 상대방 도발하고 그 상대방이 그 발작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걸 그래요? 자꾸 누르면 반응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플랜 몇 개 세워놓는 게 있습니다. 그거대로 그냥 그 선택지 안에서 데리고 노는 건데 문제는 이게 뭐 게임이 아니라 예. 정치는 현실이고 자기 지지층을 어쨌든 넓혀가야 되는 게 현실 정치인데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일부 그 펜코를 비롯한 본인의 지지층을 모으는 데까지는 효과가 있지만 그 이상으로 가는 거에 대해 여러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마삼중이랑 그 딱지를 되게 떼고 싶어 한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거의 그 여제조라든지 유튜브나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들 보면 되게 그 마이너스 4선 중진이 될까봐 정말 의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의 멘토라는 그 김종인 위원장도 네. 다음엔 꼭 배지 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만큼 네. 어떻게든 그 딱지를 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TK 지역을 공략하겠다고 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TK에 가서 신당을 하더라도 그쪽 중심으로 하겠다. 그리고 천화동인을 또 만났어요. 본인이 최근에. 네. 이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그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최근에 보니까 뭐 천하람 지금 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하람 위원장까지 TK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출마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워낙 지금 변수가 많아지니까 네. 막 딱 이게 맞다고 보긴 어려운데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한 거 보면 12월 27일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본인이 그렇게 그때 이제 얘기하고 12년 차다 그런 네, 얘기를 하면서 네, 맞아요. 그날 꼽는데 사실 그 무렵에 민주당에서는 12월 10일쯤으로 김건희 특검 이거 하겠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타격을 받고 그때 가서 자기가 다시 그 예전에 얘기했던 유혈 입성 예. 사실상 이제 그렇게 초토화되고 나면 내부가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와서 자기가 그걸 점령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까지 자기는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그냥 건드리고 있는 거라 봅니다. 후궁 씨는 어떻게 보세요? TK 지역. 그러니까 전 신당?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이준석 신당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없을 거다. 예, 그 현실화되기 그럼 어려울.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국민의힘으로 공천을 받고 예.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대구가 될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노원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공천을 받고 아니 최소한 공천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어차피 그 이준석의 하위 목표는 국회의원 당선이고 상위 목표는 대선이기 때문에 일단 하위 목표를 이뤄야만 상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그러니까 이번에 배지를 달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국힘에 있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아니 노원 출마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준석을 일부러 노원에 출마시키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공천 주고 나가서 떨어지고 오는 걸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고 홍준표 기억나시죠? 홍준표 네. 시장이 이니환 위원장 만났을 때 노원 가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꼭 떨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구에서 놀고 있겠죠. 그러면 노원으로 공천 좀 가겠냐고요. 이준석이 그러면 노원으로 공천을 준다고 하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국민의힘에서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하면 노원 나가라. 안 받을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해서 대구 지역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명분이 돼서 어쨌든 대구 지역에 그럼 공천을 줘야 되는 상황이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예. 예전에 그 몇 주 전에 여제주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그 외부적 요인 때문에 자신의 경쟁력과 별개로 떨어지면 마사중이 남는데, 그러니까 마사중이라 자기 입으로 하진 않았지만 떨어지면 누가 그 외부적 요인 신경 쓰냐? 그럼 내가 또 떨어진 놈 취급받지 않겠냐?가 저는 그 이준석의 지금 세계관에 굉장히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다 보거든요. 그럼 노원 안 나간다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 피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는 거라 봅니다. 오늘도 대통령한테 되게 자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근데 제가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9월까지만 해도 예. 노원의 험지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예. 험지 뭐 출마 그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랬어요. 돌파하는 모델을 예. 2달 전에요. 예. 근데 갑자기 무슨 신당의 TK 얘기한 거 보면 이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민주 진영에 이런 똑같은 사람을 그 보고 있었다면 얼마나 조롱했을지 전 똑같이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당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물론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지금의 선거 구도로 가면 이제 소위 위성 정당이나 비례만 전문으로 하는 정당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정당이라면 좀 쉬울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출마를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에? 그런 정도의 신당을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자금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준석이 아니 아까 계속 아니라고 그랬지 이쪽에 물어볼게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불가능하다고. 그럼 두 분 다 신당은 안 만든다? 네, 저는 안 만들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준석 같은 그 게임 같은 정치를 하는 건 예. 설사 신당을 바라고 있는 지지층도 피로도가 이대로 계속하면 피로도가 가중되는 거고요. 그럼 본인이 이제 12월을 시한으로 정했는데 12월 끝난 다음에 사실 총선까지는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리고 후보 등록하고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면 그것도 빼면은 사실 얼마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신당을 하려면은 지역구까지 출마시키는 당을 만들어야 하는 건데 그건 굉장히 진짜로 무슨 요술가가 아닌 이상, 마술가가 아닌 이상 그걸 갑자기 다 해내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고 결국 남은 거는 일종의 이제 그 금태섭, 양양자, 그다음에 정의당 일부, 그다음에 비명계를 그 포괄하는 일종의 대통합 신당 같은 그런 형태의 신당이 창당된다면 어쨌든 간에 거기에 현직 국회의원도 들어갈 거고 전직 국회의원도 들어갈 거고 하면 그나마 좀 힘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단독 신당이라고 하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태섭 양자 두 사람이 하고 있는 신당과 합하고 뭐 여러 사람들 뭐 예컨대 현역도 들어오고 이런다 하더라도 이름은 이준석 신당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름이라 하면 그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더라도 언론에서 그때부터 내부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언론들이 이준석 신당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금태섭 양인대 두 분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주 나쁘죠. 그렇잖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 네. 같은 경우에는 금태섭 전 의원을 되게 싫어합니다. 아, 왜냐면은 그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퀴어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스탠스예요. 아 그래요? 그게 이준석 지지자들이랑 완전 안 맞는 거거든요. 그 결이. 네. 정의당 뭐 류호정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 페미니즘 때문에 네. 평소에 또 엄청 뭐라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래서 펜코 같은 데서 일부는 스탠스가 슬쩍 조정이 되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도 되게 야, 그 잣대를 민주당한테 들이댔던 거랑 지금 모습이 너무 다르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다 섞어 놓으면은 이준석 대표 본인이 감당 안 될 겁니다. 근데 근데 그런 현- 선택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면 현재 그러면 예전에 이준석을 그렇게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했던 그 청년층 20대 지금도 그 정도의 열기가 남아 있나요? 아니면 좀 변화가 있나요? 사실 그것도 거품이 좀 많이 껴있다 본 게 아까 뭐 펜코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거기가 무슨 2030 남성들이 다 모여 있는 것처럼 계속 보도가 되고 여의도도 퍼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아는 40대 50대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 그 근데 안에요? 그냥 네티즌 그냥 글을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헷갈리는 건데 실제로 뭐 처음에 잘 보면 이대남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워딩이 2030 남성으로 쓱 바뀝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2030 청년이란 말을 써요. 그렇게 점점 자기 영토를 넓혀서 그렇게 착시 효과를 주는 거고 지금도 뭐 연락 온 사람이 뭐 한 6, 7명 정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그런 소위 페인팅 치면서 그런 여론전을 되게 늘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어 보이는 척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최근에 뭐 여족꼬치라든지 이런 데서도 분석한 거 보면 예. 그렇게 본인이 얘기하는 것만큼의 영향력은 없다. 당장 유튜브 구독자에 대해서도 본인이 막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처음에 그랬단 말이죠. 네. 근데 막상 지금 까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의 눈치는 보이고 자기의 영향력은 커 보여야 되니까 네. 결국 라이브 계속하고 막 현실 정치 계속 얘기하고 그럼 지금 10만 좀 넘은 상황이에요. 네. 그게 이준석의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봅니다. 일단 거품이 있고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만큼 크지 않다. 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그걸 최대한 지금 몸집을 커 보이게 만드는 게 지금 저 이준석의 핵심 목표다. 아. 자 그리고 또 하나 인유한 위원장이 어쨌든 이제 청년층을 뭐 끌어안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혁신안에 청년 관련된 혁신안이 있죠. 고영식 기자님.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당선 가능 순번에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하고 예. 그다음에 당선 우세 지역에 청년 전략 지역구를 선정하고 예. 그다음에 모든 정부기구와 지방자치단체위원회에 청년위원회 일정 비율 참여 그리고 그걸 이제 의무화하는 예. 확대하는 걸 안을 내어놓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 사실 공천과 관련된 지금 그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청년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한 이슈를 완전 선점한 거죠. 예. 선점했다라고 하는 사실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 긍정적인데 문제는 그러면은 청년 50% 의무화 한다는데 비례대표 그럼 50%에 해당되는 괜찮은 청년 인사들을 데려올 수 있을지
사실 그게 뭐지? 그 전에 45세 미만은 한 비례대표가 한 3명, 4명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예. 그 전 총선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게 끌어올 수 있을지 문제고, 그 다음에 설사 이게 사실 공관이기 때문에 예. 이게 공관위로 넘어가면 업무가 넘어갔을 때 공관위가 그럼 그걸 그대로 100% 네 알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일까요? 그건 뭐 공관위가 모르겠는데요라고 하면 그럴 수 그거 있죠. 끝나는 네, 충분히 거니까요. 가능성이 예. 있죠. 자, 그리고 윤 대통령 요즘 보니까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이제 이름도 가물가물한 이런 단체들의 행사에 자꾸 가요. 제일 황당했던 게 바르게 살기. 참, 그게 아직도 있는지는 몰라서 예전에 있었잖아요. 후기전 기억나죠? 바르게 네, 살기. 아니, 바사렵은 요즘 구호가 웃기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 최정민 군 바르게 살기 이게 이해가 돼요? 말이? 바르게 살아야죠. 왜 그러세요? 무슨 옛날 거를 아니 왜 그러면은 예. 최 교수님 바르게 안 살고 계세요? 살죠. 저는 당연히 구호 없이도 좋은 건데요. 항의도 얼마나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새마을 지도자 이것도 언제적 박정희 때 물론 뭐 새마을 운동이 나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 옛날에 진짜 했던 거잖아요. 스레트 지붕 받고 기억나요? 초가집 걷어내고 스레트로 지붕 받고 이런 거예요. 청소하고 매일 그 주말 주일에 나와가지고. 예, 제가 70년생이기 때문에 예. 그 새마을 운동이 진행될 때 네. 그거를 체험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새마을 지도자 대회 또 상당히 참석을 좋은 운동이었습니다. 뭔 새마을에 지금 다 새마을 됐어. 아니 물론 뭐 안 된 데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을을 뭐 이렇게 새롭게 바꾸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마을을 새롭게 바꾼다는 건 시멘트 블록, 네. 예, 블록으로 이제 집을 짓거나 뭐 이제 그다음에 그랬어요. 담을 그렇게 하거나 뭐 네. 이제 그런 도로 포장하고 예, 예, 시멘트로 그런 거 그런 했었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개발도상국 시기에나 사실 맞는 캠페인인데 예. 지금은 사실은 누가 그런 걸 합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죠. 요즘은요 이거 뭐라 지붕 그 초가집 걷어내고 슬레이트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예. 뭐 그거 요즘 고기 구우는데 사용해요 사람들이 호일 깔아서 주로. 그거 성면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의. 그러니까 물론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할 수 있겠죠. 저는 뭐 그걸 꼭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 시기에. 네. 근데 대통령이 이런데, 그러니까 아까 바르게 살기 운동협회라든지 뭐 이런 그 새마을 운동, 새마을 뭐 청년인가요? 지도자인가요? 새마을 지도자. 이분들도 이제 대부분 그 농촌의 새마을 지도자 연세가 좀 있으세요. 어느 정도 꼭 청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을 모임에 가서 하시고 또 뭐 자유총연맹 이런 데 가서 하시고 너무 좀 그 가는 곳이 옛날 패션이고 그다음에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대체로 관변 단체를 대통령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빵이니까 사실 가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대구 관변 단체 해외 이게 뺑뺑이가 계속 뺑뺑이를 계속 도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관변 단체라 하는 게 없어질 수가 없는 게 쉽게 없어질 수가 없는 게 이게 사람들 그러니까 자리하고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직책을 주는 거니까요. 전국 단위로. 사실 이게 전국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새마을 운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사력도 사실은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무시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민주파 정부에서도 사실 이 두 단체를 그냥 사실 없애지 않거든요. 그냥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사실 이용할 뿐이죠. 예. 저는 하나 물어보고 예. 싶은 게 예. 그쪽에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밀턴 프리드먼까지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그 신자유주의에 마치 선봉장인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었죠. 근데 박정희 정부의 중요한 그 철학 중에 하나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아닙니까? 예. 계획경제란 말이죠. 그럼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를 알고 있나? 전 그거 한번 국힘 지도부나 누구한테 물어보든가 예. 좀 이걸 좀 압박을 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이게 철학과 세계관이 지금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예. 본인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관성이라도 갖추던가 아니면 포용을 하려면 그러니까 좀 넓혀가려면 명분이라도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TK 가갖고 가서 뭐 자기 먹방이나 하고 있고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런 점도 좀 아쉽다 말씀해 주셨고 이제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해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 총선 관련해서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물론 이제 총선 기획단 출범시켰고 이재명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아서 활동을 하고 인재위원장. 네. 인재영입위원 그 인재위원장 이번에 영입자를 영입자를 뺐더라고요. 뺐군요. 예, 예. 인재위원장 네. 예, 인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일부에서는 물론 저는 뭐 그런 이슈 파이팅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인데 김포를 뭐 서울에 편입하고 이런 좀 그 설익은 정책을 내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건 내놔서 그게 총선에 도움이 된다? 아까 뭐 여론조사 얘기도 잠깐 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경기도적인 사람들 거의 다 반대예요. 반대가 훨씬 높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그럼 어떤 정책들을 좀 내하고 총선 관련해서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될지 황희두 이사는 어떻게 보세요? 좀 이게 복잡해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안으로 치면 지금 노동시간 이슈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노동시간 이슈라든지 혹은 뭐 일자리나 결국 또 아까 그 김포 관련해서 연결된 건 지역균형 발전 이슈, 네. 지역 소멸, 뭐 인구 문제 등등 이런 거는 이제 큰 틀에서 논의해야 될 것 같고 예.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예전에 그 1,000원 그 학식 그 관련해서도 예, 그런 천원의 것좀 밥상인가? 예, 그런 그랬었죠. 반응 좋았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자금이라든지 예. 지금 대출 문제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예. 금리가 엄청 올라갔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획기적으로 던질 필요는 있겠다. 물론 이제 여당일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만 예. 야당일 때는 이거 책임을 묻고 좀 과감하게 던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주도권은 다시 좀 끌어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우 기자는 뭐 어떤 이슈를 뭐 좀 좀 던져요? 황희두 이사님 얘기에 다 동감하고요. 예. 이제 그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내년 총선의 룰이 되는 예. 선거제 개편을 빨리 맞아요. 지금 뭐 그거 2+2 협의체가 가동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진 지금 확실하게 지금 합의를 못 본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물론 이제 최소한 현행 그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네. 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선거제 개편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중요하다. 싶어요. 예. 그다음에 황 이사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아버님의 고향이 경북 영주 풍기라면서요. 네, 네. 거기서 민주당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뭐 TK를 너무 쉽게 우리가 놓는 게 아닌가. 국힘 뭐 이준석 씨나 이쪽에선 그게 어떤 뭐 공수표든 아니든 서진 정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우리도 그럼 동진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하나 필요한 것 같고. 네. 이게 뭐 제가 뭐 당장 선거 그 정치할 생각이 없다 말씀드렸던 것도 네. 그럼 내가 뭐를 하면은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가교 역할을 하고 빈 공간을 뭐로 채울 수 있을까 봤을 때 TK 지역에서 한 10년, 20년 뒤를 보고 네. 열심히 뭐 씨앗도 심고 그 지역에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지역 소멸 이슈랑 요즘 뭐 디지털 AI 시대가 오면서 또 여러 변화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 그 틈을 한번 잘 파고들어서 길게 활동을 하다 보면 뭔가라도 아무튼 조금씩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가려고 합니다. 본인이 뭐 이번에 출마하고 이러진 않으시는 거죠? 저 어차피 나오고 싶어도 MB가 선물을 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아니 이런 활동하면은 제가 정치하려고 그러지 뭐, 뭐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죠. 설령 그 아니, 저는 정치를 네.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정치하는 게 전 아니, 문제라고 자격이 보진 안 않고 된다고요. 아, 나가고 싶어도 왜 아픈 데를 자꾸 찌르는 시키세요? 아프진 제가 않고 그건 몰랐습니다. 아, 저는 그러니까 제 역할이 있다 생각을 해서 사면이 안 아니, 됐다고. 지금- 사면. 지금 교수님이 절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문화 전쟁이 중요하다 봐요. 네.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온라인이라든지 네. 이쪽에서 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정치 바깥에서 제가 할 일 찾는 거고 TK 지역에서도 열심히 10년, 20년 뒤를 보고 활동하겠다. 노무현재단 이사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또 이제 우리가 그 중장기 플랜. 그러니까 현실 정치는 단기 이슈에 빨려 들어가는 걸 네. 비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 받아들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 예. 중장기를 어디서 할 거냐? 노무현재단에서 우리가 좀 길게 내다보고 좀 씨앗을 심는 거 그런 활동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부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황희두 이사와는 네. 여기서 인사를 오늘 재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짓궂은 방송용 웃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황희두 이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